먹었다는 걸로 보여요. 아래에서 누군가는 구매했던 물량을, 위에서는 누군가 손절했던 숏 물량을 캔들의 큰 변화 없이 모조리 손바뀜했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위에서 판 사람이 개미이고 산 사람은 세력은 아닐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오늘도 잡다하게 차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잔잔하게 심어드리면서 관점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서들 오시고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 선물 인생에 작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7월 6일의 차트 분석입니다. 영상 녹화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업로드는 9시 이후쯤에 올라갈 듯 하니까 제가 촬영한 시간하고 여러분들이 차트랑 비교해보시는 것의 개 차이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관점을 보세요. 1교시 숏 커버링. 숏 커버링이라는 용어를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이건 쉽게 말해서 숏 중간익절인데요. 숏 커버링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하나의 개념을 먼저 알고 갑시다. 우리가 차트에서 거대한 영역을 잡아서 퍼센트 산정이 되는 과정을 봤을 때 보시다시피 위로 올라가는 롱의 경우에는 이렇게 3번을 끊어서 먹는 총 수익률의 합계보다 한 번을 연속해서 먹는 이런 수익률의 합계가 더 퍼센트가 높습니다. 더해보시면. 반면에 숏은 어떨까요? 숏은 한 번 내려오는 전체를 먹는 것보다 3번을 잘라서 가져가는 퍼센트의 합이 더 높습니다. 이거를 제가 쉽게 풀어서 하락장에서 털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시로 루나 사태를 들어볼게요. 오른쪽에 이 예시를 보면은 1,000원 가격에서 숏을 쳐서 1원까지 홀딩한 숏은 99%의 구간을 수익화해서 가지고 갑니다. 반면에 왼쪽의 예시를 보신다면 1,000원에 숏을 쳐서 100원에 커버링을 해서 90%를 챙기고, 100원에서 숏을 쳐서 10원에서 커버링을 해서 90%의 수익률을 챙기고, 10원에서 숏을 쳐서 1원까지 다시 숏을 치면은 또 90%.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숏의 한도 수익이 100% 구간이 아니란 거예요. 이 중간중간에 수익화를 끊어서 가는 과정을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자, 숏을 커버링을 한다면 숏을 익절하는 거는 롱이 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제가 이렇게 들어드렸고 2교시로 넘어갈게요. 자, 2교시 롱과 숏의 파동 형태 차이입니다. 앞서 1교시에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롱 파동과 숏 파동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상승장에서는 커버링이 중간중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올라갈 때 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원웨이로 밀어붙이며 대충 기간 조정 좀 주고, 이런 데서 기간 조정을 주면서 숏이 꼬셔지겠죠. 그 숏을 꼬셔놓고 또 밀고, 숏을 꼬셔놓고 또 밀고 하는 형태로 계속 일자로 올라갑니다. 롱은. 근데 하락장에서는 커버링이란 게 중간중간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커버링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 입장에서는 숏 포지션을 현금으로 잠시 바꾸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그 현금화된 돈이 다시금 내려갈 때 매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파워가 되는 거겠죠. 수익금까지 더해진 상황으로 불어난 현금으로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기서 이거 매집을 했는데 내려가면 세력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ETF를 샀든 말든 비트 현물을 매수했든 말든 이렇게 차트가 내렸을 때 쥐어 짜지는 거는 개미지 세력은 상관이 없어요. 뭐 숏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 바는 아닌데요. 이러한 현물의 매수, 그 금액의 일시적인 손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산이 거대한 운용사의 경우에는 개미들처럼 여기서 돈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 산다, 돈이 없다,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7월이죠. 자산운용사의 분기별 실적과 상관이 없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차트를 내리면서 지금 이슈되는 마공 물량, 공포져서 쥐어짜서 먹고, 채굴자 쥐어짜서 먹고, 개미를 쥐어짜서 남은 현물, 그들이 뱉는 현물을 모으고 올라가는 게 세력 입장에서도 똑똑한 행동이에요. 내려갔을 때 살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에서 개미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올라가고 나면 일시적인 손실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3교시 박스권과 자산 재분배. 지난 시간 얘기와 어찌 보면 중복일 수 있어요. 큰 하락이 나오고 나면 빠른 상승이 나올 수 있죠. 되돌림으로. 이런 부분에서 세력은 자산을 돌리면서 현금화를 하든지 물량을 사든지 자산을 현금과 코인의 비중을 재배치를 합니다. 그 와중에 심리전을 활용을 하는데 차트를 다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 안에서 추세를 만드는 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기 파동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개미는 이렇게 급격하게 고속도로를 130km로 달려왔고 반대로 또 130km를 달리다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세력들이 70km 운행을 하면은 이 리듬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국도에 내려온 줄도 모르고 똑같이 방향이 나올 거라고 악셀을 밟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 같으면 롱을 여기서 치고 내려가는 것 같으면 숏을 여기서 따라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자산 분배에 다 도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상단과 하단의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단도 찾는 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부분 5교시에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와이코프 패턴이라고 네이버나 어디든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시면 안에 도식화된 영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잡하지만 결국 박스권에서 차트는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위로 상단 돌파를 하는 휩소를 보여주고 하방을 꽂든지 하방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단을 가든지 이런 무빙들이 박스권에서 출현을 합니다. 와이코프 패턴을 찾아보시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결국 평행 채널이나 와이코프나 삼각수렴, 디센딩, 어센딩 전부 내부 유동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이론들이에요. 4교시 피보나치 스케일입니다. 이러한 파동이 하나가 있다고 쳤을 때 이런 대분류의 피보나치 스케일이 있을 수가 있고 소분류의 피보나치 스케일이 있을 수 있겠죠. 파동이 하나가 끝맺음이 된다면 두 개가 다 동시에 맞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차트로 돌아가 볼게요. 지난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저는 이 마지막 급격한 하락 하나에 대한 피보나치를 확장해서 많이 관찰을 하는 편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을 때 피보나치를 이 구간을 찍어서 봤을 때는 분명히 1차 값의 맥시멈인 1.786 수요를 찍고 올라와 주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마지막 지지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SR 플립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항이 나오고 있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피보나치 값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786 1차에서는 맥시멈 값으로 보는 라인입니다. 정확하게 맞고 올라온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데이터가 유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채널을 구독을 눌러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분류상 피보나치의 1차 맥시멈 값이고 대분류 값도 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파동이 내려오고 되돌림을 주고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저점 고점을 형성해서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수열 구간인데 1.38이요. 53.2K의 그 값이 있는데 조금 미달을 했죠. 이것도 5교시에서 관점에 들어갈 겁니다. 자, 점심시간입니다. 잠시 쉬어갈게요. 제가 과거에 유명 인플루언서 개최 대회에서 초대 1등 우승을 하면서 상금 1억 받고 인터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그때부터 조금 있게 되었죠. 구태여 제가 뭐 언급을 여러 번 하진 않았지만 근데 사실 저는 그 대회 이후에도 1등 재도전을 몇 번 했었어요. 같은 해에. 근데 그러다가 오히려 시드 손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배 대회를 어느 순간 하지 않게 됐고요. 이 올림피아드의 대회 개념보다도 뭔가 대국민 하프 마라톤 같은 개념의 대회를 찾아서 극소수의 승리자보다 많은 대중이 안정적인 시드 점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법 거래소 제외하고 합법 거래소 중에서 4개 거래소 돌아가면서 대회를 상금을 루틴화해서 받을 수 있는 저배율 대회 시스템을 갖췄고 그걸 온전히 취할 수 있도록 매뉴얼적 가이드를 드리는 게 상금 헌터단 컨텐츠입니다. 방장의 실력은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번 달 대회의 랭킹으로도 언제든지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 헌터단이 새로 출범을 해서 시즌2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시드 부담 있으신 분들은 작은 대회 하나만이라도 참여를 해서 거기서 상금을 받는 달에 그 돈으로 다른 대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4배럭 시드 분산 시스템을 운영해보시라고 강력히 권해봅니다. 고정 댓글 참조해주세요.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방 링크도 달아두었고 간간히 어쩌다가 한 번씩 시향 보시는 분들은 무료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5교시 관점의 종합. 저는 현재의 상승을 세력의 숏 커버링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점은 다시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만 커버링의 범주를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참 쉽지는 않아요. 자, 지금 되돌림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범위가 여기서 끝날 것이냐 더 가냐는 다음 시간에 스크립트로 남겨둘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일단 저는 단기 파동만 분석해도 다음 영상 주기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중간 무빙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커뮤니티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단 하루 이틀짜리 단기 박스권이 나올 것이라는 관점이고 이 범위는 차트에 적어놨듯이 하단 55.7K, 상단 57.1K 약 2,000볼이 조금 안
되는 구간이죠. 1교시 쇼 커버링을 하고 있다. 2교시 하락장에서 이런 무빙은 나올 수 있는 무빙이다. 3교시 자산의 재분배 과정, 이 안에서 흔들 것이다. 그러니까 고점 2번 정도, 저점 2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박스권 이후에 이탈하는 방향은 저는 단기로는 하방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주고 선행파동이 나왔으니까 이 파동에 대한 조정 기간을 거쳐서 후행파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을 현재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난한 무빙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저점은 단기에 이 조정을 거치는 와중에 찍어 먹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4교시에서 얘기했던 피보나치 1.382 구간이고 53.2K입니다. 1차 커버링을 하고 다시 공포를 줘서 쥐어 짜내고 후행 파동이 나온 후에 이제 상승장을 간다 하면 대폭락이 시작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썸네일만 보시고 제목만 보시고 지금 당장 하락장 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제 예상도 틀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얕은 조정을 주고 후행 파동 없이 바로 폭락을 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이것도 제가 틀리는 거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당연히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명확하게 롱을 보는 구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기가 아니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이 안에서 단기 박스권, 선행 파동에 이은 후행이 나오기 전에 조정 무빙, 그 와중에 저점을 살짝 깰 수 있다. 그 후 후행 파동, 사람들이 고점 넘어서 대상승장이 나온다라고 확신을 할 때쯤에 저는 다시 숏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5교시를 마칠게요. 6교시 시드 관리입니다. 여지껏 제 영상 관점을 봐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72K 고점에서부터 숏을 외쳐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하락장이 나온 이상 당연히 제가 적지 않은 시드 증진이 있었을 거란 추측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이런 대하락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맞췄다면 영상 한 편 전체를 해째로 도배를 하겠지만 그거는 사실 철이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초창기 매매를 하던 시기에 사실 많은 고통을 받았었고 뭐 코린이 떼겠죠. 그런 고통을 제 구독자님들이나 제 방에 있는 차티스트 형제님들은 꼭 겪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귀를 생략한 이유도 이런 장세에서 누군가는 고통을 받을 거고 그 와중에 어떠한 한 가정은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 부분에서 결국 이제 롱으로 포지션 스위칭을 하면서 작게나마 기뻤던 거는 제 수익보다도 우리 방 분들은 피해자가 다른 방에 비해서 그나마 없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요. 저도 초보 때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초기 때 시드도 많았고 잘 될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 막 몇백 몇천 벌고 나면은 막 친구 소고기 사주고 이것저것 제가 사고 싶은 거 사면서 돈 펑펑 써제끼고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계좌를 깡통 비슷하게 좀 차게 되는 시기가 한때 왔었는데 그럴 때가 되니까 슈퍼를 가서 딸내미 먹고 싶다는 딸기 한 통 사는데도 싼 거 비싼 거 앞에서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스스로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여러분들도 제가 좀 쓴소리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하는 와중에 내 기쁨도 주변인이 몰라야 되고 내 아픔도 가족이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확천금을 제발 노리지 마세요. 항상 큰 수익을 바라는 욕심에는 큰 손실이 따르는 시장입니다. 제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컨텐츠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만불 10만불 큰 시드 들고 매매 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보다는 저는 아픔을 겪었고 손에 단돈 얼마 남지 않은 분들 혹은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을 좀 더 좋은 길을 걷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게 헌터단입니다. 레퍼럴 장사는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제가 대회 참여 시드 300불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이게 뭐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얘기가 좀 돌아갔는데 모쪼록 형제님들도 시드가 천천히 우상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잘 하시고요. 제 이론은 여러분들이 귀에 듣기에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커뮤니티에서는 궁금한 점이 해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주로 밤을 새요.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재 매월 반복되는 4개 대회에 동시 참가 중이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면서 단점, 타점 공유와 함께 한 달 기간의 누적 수익률 케이스를 맞춰가는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기 쉽게 빨주, 노초 계정으로 구분지어서 컨셉을 다르게 스윙, 단타, 해칭, 알트 모든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팔로우해주신 구독자분들 또한 운영을 하는 훈련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다 랭킹창에 도배를 시킬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연은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